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물론 뭐 예상이 준하는 범위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나의 물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관심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꼼꼼하게 또 살펴드려야죠. 자,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포커스 시간에서는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송성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따라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2077-6356번 끝자리입니다. 6356으로 오늘 전화 주셔야 되고요. 02-545-7988번도 열어놓을게요. 문자로 간단하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점검 들어갈 테니까 전화, 문자 오늘 마구마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분부터 공부를 또 해봐야죠. 이슈를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대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용어들도 너무 많고 이게 이제 새롭게 이거를 이해하려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쉽게 좀 정리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쉽게 좀 설명 주세요. 예, 지금 오늘 발표가 됐죠. 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인데요. 일단은 뭐 가계부채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지금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한 1,400조 원에 지금 달하는 사실 굉장히 큰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금리도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예정이 또 돼 있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될 거로 좀 보기 때문에 우리 금리도 따라 오를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가계부채 이런 1,400조에 달하는 이런 금액에 대한 어떤 부채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굉장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만한 어떤 큰 대내적인 위험 요소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채 대책안을 좀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전체적인 가계부채 금액 중에서 50% 이상이 좀 넘죠.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책을 쏟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는 돼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부분과 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내용은요. DTI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DTI 중에서 내년부터는 신 DTI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DTI를 좀 더 강화시킨 이런 이제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좀 봤을 때는 우리가 DTI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투기과열 지분에서 40%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연 소득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한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연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 비율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 DTI로 좀 바뀐다는 거죠. 강화되는 건데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비율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좀 규제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이런 신 DT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심사까지 또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소득에 대한 심사를 할 때 1년 전까지의 어떤 소득을 지금 봤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한 2년 전까지의 어떤 소득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심사를 굉장히 강화했고 중요한 거는 미래 소득에 대한 변화를 또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소득이 아닌 미래의 어떤 소득의 변화를 우리가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향후에 소득이 좀 줄 것으로 예측되는 분들한테는
대출 금액을 낮춰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 소득이 좀 높아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금액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직전 소득 심사와 더불어서 미래 소득까지 이 반영을 한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향후 대출에 있어서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담보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제도는 이렇게 시행되는 거는 내년 1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한정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 DTI 이 부분이 결국 기존 DTI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고요. 좀 더 강화시키는 다주택자한테 직접적으로 좀 충격이 될 만한 이런 조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DSR 적용입니다. 그래서 DSR, 뎁 서비스 레티오인데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규제 중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대출 원리금의 상환액과 더불어서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지금 나눈 금액인데 총체적인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출을 지금 제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현재 받는 대출 DTI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 금액에서 상당 금액이 지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요,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신용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또 자동차 할부금, 또 학자금 대출, 이런 어떤 일반적인 모든 대출을 지금 토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정에 지금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대출의 한도폭이 굉장히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시장에 있어서 신 DTI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지만 이 DSR 적용이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입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2019년도까지 지금 완성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했던 예정을 내년도 하반기까지 좀 더 빨리 당겨서 적용을 하겠다. 결국은 그만큼 아까 신 DTI와 더불어서 DSR 적용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강도 대책을 좀 빨리 적용을 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금 계속해서 완화하겠다, 또 선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응 전략입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득할 때,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좀 많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밀한 계획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거나 대출을 활용해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도 세밀히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 상황에 맞는 지역과 종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는 거, 레버리지 활용이라는 거는 지금 고도 그 주택 시장 자체가 우상향, 그러니까 상승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 자기 상황에 맞는 이런 지역과 종목 설정이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모든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 정책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시장 접근을 좀 더 꼼꼼히 신중히 좀 해봐야 될 이런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부동산 규제책, 그리고 오늘의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숱한 이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저희도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중은 물론이고요. 방송 외적으로도 무료 세미나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참여해 주시죠.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성공 투자, 공부가 답이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 아직은 투자의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도 전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그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네, 저기 지금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이랑 매도 시점이랑 뭐 여러 가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곳이 어딜까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네. 롯데캐슬 스카이요. 신갈동의 롯데캐슬 예, 스카이. 신갈동. 예,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거주 중이신가요? 네, 거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향후 전망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대표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신갈동에 있는 롯데캐슬 기흥역 거기 그 옆에 거기 얘기하시나 봐요. 기흥역 가는데. 기흥역, 예, 맞아요. 예, 거기 신갈 오거리 옆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거주하세요? 네, 거주 중이에요. 예. 살기 좋은 데인데. 그죠? 살기는 편해요, 교통. 살기 좋은 데입니다. 살기 좋은 네. 데고.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이제 3년 차. 3년 차.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고, 지금, 네. 최근에 입주를 했고, 새 아파트인데, 앞으로 전망과 또 매도 네. 시점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결론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앞으로 전망, 뭐 가격 시세 변동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실거주를 하시니까 뭐 어떤 여건이 생긴다면 조금 더 나은 여건이 있다라면 변화를 주시는 시점을 조금 빠른 시간에 좀 가져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이유에 네.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예.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캐슬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데고 지금 새 아파트고 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예, 주상복합이고 한마디로 첫 번째 이유는 지역 내 이런 주상복합에 대한 수요층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흥역이 있긴 한데 역세권으로 좀 보기엔 조금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예, 그렇죠. 걸어가기는 좀 걷기도 애매하고 차를 타기도 애매하고 좀 이런 거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핸디캡들이 조금 있는 단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좀 제가 넓게 좀 보면 지금 위치가 지금 이쪽 근처인데 지금 이 분당선으로 이용을 해서 위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건데 지도를 조금만 더 넓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 자, 보면은 이 신갈 인근서부터 실질적으로 분당선이 이렇게 넘어가는 서울 접근성을 이렇게 따져보는 건데 위쪽으로 해서 서울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신갈도 있고 또 기흥역도 있지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뭐 구석이란 데도 있고 또 올라가면 죽전이란 데도 있고 또 올라가면 오리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사실은 이 지역만 보는 신갈에 있는 요 인근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분당선 라인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 주변에 지역 자체에 업무 시설이 없고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서울의 어떤 베드타운 이런 형태로 지금 조성이 됐고 주택만 공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요 인구 유입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당선이 아래쪽으로 오리역까지 또 아니면 밑으로 기흥까지 또 수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역이 계속 개통이 되면서도 이 인근 지역들은 가격 상승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하고 중요하냐. 결과적으로 이 지역 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수요 공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도 공급이지만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공급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같은 분당선을 따라가는 이 특히 기흥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결과적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라고 보면 입지적인 악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기흥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금 조성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인근에 살고 계시니까. 예, 요 지역에 지금 공급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주상복합하고 뭐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공급되는 양이 한 6,000세대 이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는 게 올 뭐 지금 다음 달 하반기부터 또 입주가 시작되는 네,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뭐 2, 3년 전에 공급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역세권의 대규모 어떤 주거시설이 또 들어서고 또 상업시설까지 들어서고 해서 좀 수요층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얘네들 공급 가격이 한 1,100만 원, 1,200만 원대 이렇게 공급을 했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뭐 그렇게 약간의 뭐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 신축이 없는 지역에 신축이 공급이 되고 또 이 기흥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런 어떤 역세권에 위치했다는 장점으로서 어느 정도 조금 수요층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역시도 공급 물량이 좀 굉장히 지역 내 공급 물량이 좀 발목을 잡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아파트 옆에 이런 대규모 비슷한 주상복합이 또 들어선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너무 입지가 뛰어나고 내가 1등 입지고 얘네들이 2등 입지라면 조금 얘기가 틀릴 수 있는데 오히려 이쪽을 더 1등 입지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공급 물량과 더불어서 나하고 비슷한 어떤 나보다 입지 여건이 좀 좋은 신규 물량들이 또 공급이 된다는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역의 어떤 수요 유입층보다는 공급이 더 많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상승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지금 뭐 이쪽 지역은 공급이 상당히 좀 진짜 많은 곳입니다. 또 넘어서 이쪽으로 또 동백도 있고요. 그죠? 분당선 라인으로도 공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롯데캐슬 새 아파트고 주거 환경도 좋고 또 이쪽으로 바로 나가면 또 수원 IC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럴 데가 없는데 주변의 어떤 여건 때문에 가격 상승은 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변화가 크게 없을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화를 주는 어떤 변화를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은 좀 옮겨보시는 이런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또 추후에 또 주변 보고, 요거 괜찮나? 하시다면 또 전화 한번 또 주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전화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곳이 궁금하실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네, 저 오르동에 있는 동부골든 아파트하고요. 예. 시흥동의 벽산 1단지나 5단지 그곳 중에서 네.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네. 곳이 더 나은지 궁금하고요. 예, 예. 이제 이 아파트들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점검 궁금하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류동 먼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시흥동에도 벽산 1단지, 5단지 말씀 주셨던가요? 네네. 예, 예.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두 군데 중에서 지금 사시려고 하는데 네. 예, 아직 결정은 못 하시고. 네. 근데 이 두 단지가 제가 좀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비슷한 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지리는 좀 틀린 곳인데 지역적으로는 틀린 곳인데 좀 특성은 조금 비슷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벽산타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쪽 시흥 지역에서 뭐 대규모 대단지라 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곳인데 자 일단 뭐 벽산부터 한번 보죠. 보는데 지금 벽산타운 여기 지금 20평대 가신다고 하셨나요? 네, 25평이요. 네, 25평. 지금 알아보신 가격은 있어요? 한 2억 8천 정도 하던데요. 2억 2억 8천이요. 8천 정도. 자, 2억 8천 조금은 지금 오른 가격이죠? 그런가 봐요. 예, 예. 최근 여기 한 4, 5천 정도는 좀 오른 것 같아요. 한 3, 4년, 2, 3년 사이에. 근데 뭐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웬만한 지역들이 많이 대세 상승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오른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2억 8천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위치하면서 25평이 뭐 2억 8천이면 평당 뭐 1,000만 원대가 조금 넘는 건데 1,1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싼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단점은 이 역과의 거리가 좀 멀어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또 구릉지고. 그죠?
네. 부름지 또 역세권이 아니고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 거예요, 서울인데. 그리고 또 네. 이만큼 뭐 1단지서부터 2단지, 뭐 5단지, 6단지 다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이 돼 있는데 구릉지에 위치하고 이러다 보니 공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는 좋은데 이 주변 인프라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좀 결합해 봤을 때 수요층들이 그렇게 좀 많이 들어올 만한 그런 곳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일단 여기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오류동에 어디라고 했죠? 동부골든이요. 아 동부골든 네 알겠습니다. 저기 산 밑에 있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죠. 매봉산 밑에 네. 맞죠? 여기 동부골든 여기인데 네. 얘도 참 그 오류동역하고는 거리는 조금 있어요. 여기도 아까 그 네. 벽산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얘도 뒤로 매봉산 나가지고 공기도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네. 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 가격 얼마 가신지 아시나요? 거기도 2억 9천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2억 한 8, 9천대 정도 가겠죠. 3억 정도는 네.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요 정도 가는데 얘도 비슷한 가격의 상승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내 다른 곳들 서울의 중심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인근 지역에 저기 어디야 저기 그 광명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상승폭은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네, 네. 실수요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아까 그 관악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벽산타운이 네. 있는데 자, 벽산타운 25평. 네. 지금 동부 골든 동부 아파트가 25평. 자, 25평들은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젊은 층들은 일단 공기 좋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공기 좋은 곳, 교통 좋은 곳, 너 어느 곳에 살래? 하면 대체적으로 교통이 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목소리 들을 때 약간 젊은 층보다는 조금 위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25평 수요자들은 교통을 좀 많이 찾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 여건이 조금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강세로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연차 이런 것들을 다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벽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고 좀 이렇게 뭐 규모가 있죠. 그런데 얘는 규모는 좀 작아요. 한데 만약에 이 두 군데 중에서 뭘 택하라. 서로 비슷하지만 여건도 비슷하고 뭐 역세권도 아니고 그래서 뭐 비슷한 여건을 가졌지만 저는 요쪽에다 조금 힘을 주고 싶어요. 오리동 쪽에. 네. 예, 이유는 물론 뭐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좀 더 좋은 지역적으로 선호가 되는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쪽으로 손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장점보다는 자, 대규모 단지 벽산 굉장히 좋은데 대단지의 인프라가 제대로 많이 안 갖춰지고 구릉지에 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곳에 수요층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곳. 그러니까 결국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곳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는 오히려 공급 물량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인기가 있는 곳 이런 곳에 대단지라면 괜찮습니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실수요 중심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 좀 힘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경기도라든가 위성도시 같은 데들 대규모로 조성되는 데들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군데 중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부 아파트 오류동 쪽이 단지 규모가 좀 작아서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류역 근처에도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좀 더 있어요. 역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 쪽으로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역세권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이 정도 할게요. 예,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예요. 꼼꼼한 부동산 투자 분석의 1인자,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ANC 도시개발 황도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또 알짜배기 물건 찾아보자고요. 황도연 이사, 김철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점검해드릴 물건에 대한 궁금증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 먼저 간략하게 챙겨볼게요. 황도연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을 피해갈 수 있는 강남 최고의 주거 입지와 대형 개발 호재까지 있는 신축 소형 투룸 다세대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남 최고의 빌라 단지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80평에서 100평 정도로 대형 빌라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신축 소형 투룸으로는 처음으로 지어지는 유일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나오기 힘든 입지에 희소성 또한 매우 큰 가격 경쟁력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인 양재 R&CD 개발 사업도 있어서 인구 유입과 집가 상승이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인 지역인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가로 나온 매물입니다. 시세 차익 실현까지 가능한 매물이고요. 서초동 양재동 고급 빌라 부촌에 위치한 대지 300평 3개동 42세대로 지어지는 단지형 다세대 투룸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희소성이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챙겨볼게요. 김철문 대표님 투자 포인트 챙겨주세요. 네. 서울의 중심 지역 강남권과 용산권으로 분류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강남의 중심지야 할 수 있는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역세권과 도보 2분 거리 고급 주거 단지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부분이 최초에 공급되는 희소 가치로 인해서 그만큼 투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초역세권의 투룸 다세대를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용산권인데요. 용산의 최근 들어 상당히 공급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 주거타운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효창동 주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역세권의 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안공이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투룸 희소 가치가 높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초구로 함께 가시죠. 네, 첫 번째 물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까 합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2017년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봅니다. 서초구 서초동 분명히 이 동네만의 특징이 있을 텐데요. 입지 어떤 특징 꼽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와 교통, 서초구 중심 업무단지 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앞서서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 정도면 초역세권이죠. 대표님 짚어주세요. 네. 일단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이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면 상단 지역에 법조타운이라든지 삼성타운,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은 강남역이 있습니다. 이 서초대로와 테헤란로가 연결돼 있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강남대로가 또 아래쪽에 남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중심권을 안고 있는 지금 바로 역세권, 남부터미널역과 도보 채 2분이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주변 지역의 다양한 부분이 서초 IC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외곽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간선도로망이 중심 지역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재 이 지역에 공급되는 투룸 주택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급 단지형 단독주택 단지인데요. 이 지역에 처음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만큼 경쟁자가 없는 곳에 자기 그만큼 섹터 있는 라인에 그만큼 고급 주거단지가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그 초역세권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고요. 자, 주변 지역에 살펴보시면은 바로 인근에 서울초등학교라든지 서울고등학교라든지 바로 서울교육대가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도 상당히 탁월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단 쪽에 양재 우면 R&D 단지가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도 꾸준히 유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돈이 몰리는 지역,
이런 입지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이 동네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포인트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발 호재 부분. 대형 개발 계획이 4개나 된다고요? 대표님, 이렇게나 많았던가요, 이 지역이요? 네. 일단 그 중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 인근을 살펴보시면 바로 인근 지역에 강남역 주변에 롯데 칠성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삼성타운이 2008년도경에 입주를 통해서 실제 주변 지역에 가치가 많이 올라간 예를 보듯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타운 단지에 바로 칠성부지와 코롱부지를 합친다면 거의 3배에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그 효과 부분은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약간 이동하시면은 서초라든지 한남, 양재, IC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고속도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상 구간 같은 경우는 6.8km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실질적으로 녹지타운과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지하에 2단계로 실질적으로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라인이라든지 일반 도로가 또 형성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쾌적상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 바로 현재 보시면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에 바로 보시면은 남부터미널 복합개발단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너무도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입지 여건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호재들이 있는 곳, 저희 물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리고 가격은 궁금할 텐데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높은 미래가치 대비 여전히 매력적인 매매가. 정말요? 정말 그러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좀 분석해 주세요. 네. 건물부터 볼까요? 일단 건물은 현재 거의 완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은 입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내부 구조, 즉 인테리어 부분이 벽바지 마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총 5층 건물 중에서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강남권인데 한 세대당 한 대 정도 주차가 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양면 도로가 약 8m에 접혀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그만큼 체감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부터 모든 옵션은 풀옵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구조라 볼 수 있겠고요. 예장이 외부의 그 외관심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그 예장 인테리어가 들어간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적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강남 중심권의 역세권인데요. 자,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세가 보통 2억 9천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500 정도로서 초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가 되겠고요. 자, 월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역세권은 그 가치를 바로 월세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초역세권의 투룸 다세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준공 완료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물건, 서초동 물건 들여다봤는데요. 안전한 투자 위해서 유의점 한 가지만 네. 챙겨주세요. 최근 그 보시면 오늘도 가계 그 부채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많은 부분이 은행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월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자본 비율을 예전보다도 상당히 높게 좀 보유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투자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저희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저희 끝자리 6393번 열어놓고 있어요. 0220776393 여기로 전해주시면 물건에 대한 정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물건 보러 갈게요.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같은 서초구인데 이번에는 양재동 쪽으로 시각 옮겨볼게요. 입지적인 특징 뭘까요? 궁금한데요. 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교통, 강남 생활 인프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녹지까지 곁들여져 있다. 그렇죠? 이 둘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곳이죠. 양재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서초구 최고급 빌라촌 하면 방배동 설해마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설해마을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세로는 약 30억 전후하는 지역입니다. 도보 2, 3분 정도면은 다수의 녹지 공간이 있는데요. 양재천, 양재시민의숲, 문화예술공원도 도보로 모두 이용이 가능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라든가 코스트코, 농협 하나로마트 등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입지에 있고요. 그리고 도심 속의 전원주택이라 할 만큼 주거 환경이 매우 뛰어난 입지에 있습니다. 80평, 100평 정도 이상의 고급 대형 빌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많은 정재계 인사, 그리고 문화계, 유명 문화계 인사들이나 그리고 유명 탤런트, 연예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급 빌라 부촌이 되겠습니다. 각 동마다 경비원과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치안과 방범 또한 매우 우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거지로서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투룸 다세대 신축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신축 건부지 매입이 어려워서요. 희소성과 가격 경쟁력 또한 매우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 근접이 매우 용이한데요. 주변에 LG 전자연구소라든가 KT 근거리에 있어서 직주 근접이 매우 용이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7분 정도면 양재역이죠.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강남 진입이 더욱더 용이해졌습니다. 교통 분산 효과로 인해서 항상 정체 지역이었는데 정체 지역을 많이 해소가 됐고요. 경부고속도로 양재 인터체인지 이용도 편리한 4통 8달의 교통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입지에 있고요. 여기에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GTX 신호선까지 들어오면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속에 있지만 강남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강남권 정부하면 사실 호재가 핵심이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지구에 형성되어 있는 거 알고 교통망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그래요. 더 나아진다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사님? 네. 여기는 4통 8달의 교통망 그리고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 대형 개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유는 이미 갖춰져 있는 녹지 공간과 4통 8달의 교통망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동은 R&CD 특구로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연구단지가 벌써 200여 업체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재, 우면 연구단지가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존 저밀도 저층 개발을 고층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요. 10,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 LG전자연구소로는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로 200의 업체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직 임대 수요 증가와 지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망도 우수한데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이용한 양재 인터체인지,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 있는 강역버스 노선 등도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도 연장 공사에 들어가서 기존에 이용하셨던 3호선, 2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9호선까지도 연계 이용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으로 들어오는 지하 통합 환승센터가 있죠. GTX 신호선이 양재역을 거쳐서 삼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삼성역의 교통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겠고요. 양재 또한 교통 중심지 역할을 분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약 3만 평의 양재 화물 트럭 터미널도
상업지인데 업무나 백화점 등으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2만 평의 양재 꽃시장, 그리고 양곡 도매시장,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개발 사업까지 계속 대형 호재가 추진 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킵해두고요. 이 물건을 계속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건물과 시세, 인근 지역 내 투룸 신축 주택이 희소하다. 주변에 이 투룸이 별로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형 80평, 100평 이상에 되는 대형 건물들만 들어와 있거든요. 강남의 최고급 빌라 단지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지금 건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아마 2차, 3차의 투룸의 건물들은 들어오기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본 매물은 빌라촌, 고급 빌라촌의 주거 서비스와 주거 환경이 뛰어난 입지에 지어지는데요. 2018년 3월 준공 예정에 있고요.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지 300평에 3개동 92세대로 고급 대리석 외관과 단열 및 내구성, 그리고 방음, 내진 설계, 태양광 설치까지, 녹색 인증까지 받는 고급 자재로 빌라의 퀄리티를 많이 높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m 도로에 3면이 접해 있어서 개방감과 채광이 아주 뛰어나고요. 1층 주차장,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데 6m 도로에 접해 있어서 주차장 진출입 또한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룸의 거실에 세탁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빌라의 어둡고 좁은 느낌이 없이 아파트처럼 개방감, 채광이 아주 좋은 매물이고요. 각 세대에 또 풀옵션으로 설치가 됩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공간 활용도를 많이 높였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냉장고라든가 드럼 세탁기, 그리고 뭐 가스 쿡탑 등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싱글족, 직장인들이 간편한 살림으로 쉽게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각 동마다 설치가 되고요. 전문 업체가 위탁 관리합니다. CCTV 설치되고요. 무인 택배 서비스, 그 다음에 경비원 상주 근무까지 고급 빌라나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까지 모두 투룸 소형에서 다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 호텔 비용으로 5성급 호텔 서비스 다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격으로 보신다면 파리 부동산 대책의 좁아진 부동산 지금 투자 시장입니다. 확실한 투자처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가 계속 상승 중인 지역입니다. KBC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근 4개월간 약 400만 원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최고급 빌라 단지, 뛰어난 주거 환경과 주거 서비스,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입니다. 5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3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4천만 원, 실투자금 4,500만 원입니다. 고급 빌라 단지에 다시 나오기 힘든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월세 전환하시면 3천에 13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8,5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물건 접근하실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네, 고급 빌라 단지에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 입지, 교통 환경, 현장 직접 나오셔서 현장 한번 보시고 투자 결정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재동 다녀왔습니다. 다세대주택 물건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용산구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물건 화면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드릴게요.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 임대 확정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5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 예상하고요. 이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8,500만 원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군요. 역시 입지 여건 먼저 확인해 봐야죠. 보겠습니다. 네, 용산 업무지구내 주거단지 중심축이다. 핫한 곳입니다. 용산구, 그 안에서 이제 중심축이라는 거죠. 자, 설명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용산을 봤을 때 그 용산역 주변에 보면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LG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 1700실 용산 드래곤시티가 호텔이 오픈이 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곳이 효창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조용한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효창 4구역, 5구역이 고급 아파트 단지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6구역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런 고급 주거 단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다세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인접지역이 보시면 바로 효창공원역이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에 보시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데 바로 인근에 보시면 공동역이라든지 서울역 쪽에 또 환승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그 도심권이라든지 여의도권 이런 부분이 환승 교통체계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 쾌적성 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 지역에서 도보로 7분 이내에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바로 앞쪽에 보시면은 효창 공원이라든지 바로 그 앞라인 쪽에 경의선 지상공원이 공원화되어 있죠. 이런 녹지 혜택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입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가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발 호재 보겠습니다. 앞으로 상권, 관광 산업이 높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거 용산하면 대표적으로 이게 떠올라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상권이나 이런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결론적으로 교통 여건과 주변의 개발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으로 신분당선이 추가적으로 이곳과 신사역이 연결되면 바로 세정거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산 역세권의 이런 가치를 또 통해서 주변의 교통망과 또 GTX가 실질적으로 송도부터 이 삼성동이나 이런 중앙 라인을 또 경유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볼 수 있겠고요. 자, 인근지에 보시면 용산민족 개발이 있죠. 용산민족공원이 차근차근 또 개발이 된다는 장점과 앞쪽에 미군 부대 이전을 통해서 캠프긴 부지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개발이 또 고밀도 개발이 됩니다. 또 맞물려서 그 주변 지역에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사업이 자초됐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코레일에서 지금 현재 용역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정도면은 이 주변 지역에 개발 계획도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과 전자상가 주변에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20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돼 있죠. 또 보시면은 숙대와 더불어서 여기에 산학 그 일자리 창출, 창업 허브 단지를 또 꾸미고 있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한강변에 현대 자동차 사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업과 업무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중심부의 개발 효과가 바로 인접 지역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로 포함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볼게요. 건물, 가격 어떤 걸 염두에 둘까요? 보겠습니다. 사 4차선 대로변 앞에 있어요. 눈에 띈다. 아, 정말 여기 대로변에 가면 이게 좀 돋보이나 보네요, 건물이.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3년 정도 된 건물로서 법인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 나온 그 주택 같은 경우는 6개층 건물 중에서 층수로는 3개층인데 지금 2층으로 공부상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넓은 거실이 장점이고요. 투룸 그리고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 전용 면적이 일반 주택보다 약 2평 정도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쾌적한 부분이 일단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옵션 부분은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차가 지하 1층부터 1층 2개 층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가격이 2억 6,500 아주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 현재 월세로 보증금 2천만 원에 75만 원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전세로 활용하신다면은 약 2억 2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되는 비용이 약 4,500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효창동 다세주택. 자,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용산은 그만큼 투자 개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장기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부분을 유의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효창동 다녀왔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소개해드립니다. 김철문 대표의 무료 상담입니다. 마포역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전화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2077-6392번 열어두겠습니다. 황교안 이사의 무료 상담, 부동산 소액 투자자 바로 알기란 주제입니다. 2077-6393번 전화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도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끝자리 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점검 드립니다. 계속 연락을 주세요. 오늘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